자, 제가 에곤 실레를 인상 깊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손 모양이에요. 손이 인상적인데 저는 에곤 실레를 감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세기 매너리즘 시대 때 엘그레코 손이 정말 나름의 특징이 있다면 20세기에는 에곤 실레 작품이 손 모양에 정말 뭔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표현주의 성향이 있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과도한 포즈와 손동작이 힙합한 뮤지션의 그 핸드 사인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막 제 수익을 살리는 것 같죠? 이 포즈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분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주의죠. 이 사인 자체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막 세 보이는 허세 같기도 하고, 실내 경우에는 극도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불안이 강할수록 뭐 제스처를 좀 강하게 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 그 힙합의 이 뮤지션들이 두려움을 감추고 정말 세 보고 있어 보이기 위함이라면 에곤 실레는 그 두려움을 애써 감추려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 모양 아주 정말 특징이 있죠. 매력 있어요. 누가 보면 힙합하는 뮤지션으로 알 것 같은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에곤 실레의 손을 딱 자세히 보면요, 손 드로잉만 관찰해도 정말 재밌어요. 손맛이란 게 이런 겁니다. 관절 표현하는 센스가 정말 감각적이라는 거. 에곤 실레 풍경을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그 풍경과 관련해서 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외로 에곤 실레가 풍경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 그림 비중 중에 3분의 1이나 된대요. 우리한테는 인체가 더 많이 알려져 있으나 풍경도 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그루의 나무, 에곤 실레가 말년에 그린 작품인데 표현주의적이면서 또 사실주의에 가까운 작품이죠. 그 시간에 대한 그 장치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네 개의 나무를 그려놨는데 나뭇잎의 풍성함도 의도적으로 차이를 만들어 놨고, 가장 풍성하고 그 다음 가장 메마른 나무. 근데 자세히 보면 메마른 나무까지, 외선 나무까지가 둘이 쌍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풍성한 나무도 두 쌍으로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노을, 해질 무렵에 시간성도 부여했습니다. 이걸 상상하고 감상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독자의 몫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는 각자 상상하기 나름이죠. 근데 저는 이런 거친 질감이 오히려 풍경화에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온 일러스트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나무 질감도 정말 자연스럽죠. 나름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동화적이죠. 도시의 우울함을 표현하는 느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친 질감이 오히려 풍경에 잘 어울린다는 것. 근데 이전에는 에곤 실레가 인체에 아주 꺼끌꺼끌한 이런 질감을 표현해서 그려놨거든요. 이런 느낌? 왜 이런 느낌이 거친 질감이나 풍경에 더 잘 어울리는 걸까? 그래서 인체에 나오는 이 꺼끌꺼끌한 질감은 어디서 나오는 표현인가? 그 저거 어디서 많이 본 질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많이 그려본 질감? 제 생각에는 이 질감이었어요. 돌 질감. 굳이 따지면 퇴적암 같은, 흙 같은. 그래서 거칠고 일관성 없는 색이 막 불규칙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질감. 그래서 이 질감은 오히려 흙이나 뭐 퇴적암에 어울리는 질감인데, 에곤 실레가 뭐 당연히 의도는 안 했겠지만 이 질감을 부드러워야 하는 피부에 써서 그림이 더욱 새롭게, 비주얼적인 충격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근데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가니까 뭐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완성과 드로잉의 고정관념을 깨다라는 포인트인데, 에곤 실레 그림 보면 비어있는 여백이 정말 많죠. 그 배경을 의도적으로 안 그린 그림도 많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키라고. 미술 시간에 크로키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바닥에서는요, 드로잉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드로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물의 특징을 빨리 포착해서 재빠르게 종이에 옮기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은요, 보통 화가들에게서는 인체를 잘 그리기 위한 트레이닝 개념이기도 해요. 매일 운동선수가 유산소 운동하고 웨이트 하듯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인체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풀어줘야 됩니다. 손이 굳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연습 개념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렇고, 드로잉은요, 연습 개념의 그런 인식이 있는데, 대가들의 유명한 작품들 보면 엄청난 완성도에 빼백히 차여져 있는 유화들이잖아요. 기존 완성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까지 빼백한 유화가 아닌 드로잉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드로잉이 주가 되는 작품으로 색채도 해야 할 것, 꼭 필요한 부분만 감각적으로. 이전 기준으로 따지면 미완성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림 그려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림 그리는 과정이 오히려 더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좀 두렵거든요.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그럼 뭔가 지는 것 같고, 미완성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덕지덕지 바르면서 바르면 바를수록 마음에 안 들고 집착해 더 떡칠하게 되는 게 그 많은 화가들이 겪어봤던 그 시행착오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끝도 없이 바르다가 만족 못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곤 실레는 하다가 이게 느낌 제일 좋다, 그럼 끝내버립니다. 에곤 실레에게는 이게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 깼다. 에곤 실레의 가장 큰 그림의 매력은 선맛이에요. 선이 살아있는. 선이라는 것은요, 화가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는 그 사인이 있잖아요. 독자적인 사인. 그 사인은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죠. 그런 필체는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으니까. 드로잉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체가 다르듯이 화가의 가장 개성적인 그 영혼이 느껴지는 게 바로 선맛이에요. 그래서 선을 정말 잘 살린 에곤 실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선이에요, 선. 프랭크 화이트 포드라는 그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표현주의 화가들, 그 에곤 실레도 크게 보면 그 표현주의 화가인데, 에곤 실레를 좀 유난히 그림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를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봤을 때, 독일에서 특히 나왔던 표현주의 화가들 보면요, 정말 막 그리죠. 전통에 대한 반감을 갖고 마치 파괴를 위한 억지로 파괴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역시 마치 정신분열증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어지러운 듯한 이런 카오스 같은 느낌. 반면에 에곤 실레의 작품은 클림트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규칙이 있고요, 적당히 절제를 할 줄 알고 세련미, 정말 에곤 실레의 또 특유의 섬세함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막 나가는 것 같지만서도 주제의 대상은 정말 파격적이지만 나름대로의 안정이 있고 규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게 이전에 다른 표현주의 화가들과의 차이점이지 않냐라고 프랭크 화이트 포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많은 애호가들이 에곤 실레의 이런 감각적인 면을 좋아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에곤 실레 방송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 그 설문을 했죠. 에곤 실레의 매력은 뭘까?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의 포인트를 요약하는 건데요. 당당하다, 솔직하다, 용감하다, 기괴한 인체 표현이 있다, 반항적이다,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했다, 그로테스크한 매력이 있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건데, 르네상스 시대 같았으면 에곤 실레의 그림은 높게 평가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화가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미의 관점으로 따졌을 때는 아름다움이 아니죠. 화가의 그림의 방식이 바뀌죠. 진화를 했는데요. 동시에 그림을 보는 인류의 눈도 진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발전인지 퇴화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이죠. 전통적인 미의 관점으로는 뭐 스킬적으로는 퇴화라고 볼 수도 있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으로 봤을 때는 그 아름다운 미의 관점은 멀어진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겪고 세계대전 겪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충격을 받던 인류의 눈, 이것을 봤을 때 인류의 눈은 20세기 전후로 많은 게 바뀌었다고 봐요. 에곤 실레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충격적인 비주얼 미술은 일부 엘리트만 이해하고 즐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 20세기만 해도 그 엘리트적인 착각이 있었죠. 이런 게 있죠. 나 이 미술을 볼 줄 몰라요. 근데 저 그냥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에곤 실레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꼭 특별한 학습을 거쳐야 현대미술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에곤 실레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그림 공부 안 해도 이런 비주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미술을 보는 눈은 꼭 공부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눈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인류가 미술을 대하는 그 보는 눈이 오히려 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헛소리 같은 이야기였고요. 이것으로 에곤 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안이었습니다.